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24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는데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출발은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자체가 0.5% 하락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장중에 사실 2.5%까지도 하락을 크게 하면서 그 낙폭을 대부분 다 이제 되돌렸습니다. 되돌리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실적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출발이 상당히 좋았던 게 코스피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또 장중에 또 하락을 했고요. 이제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들어주면서 반등에 나서는 듯 보였으나 결국에는 하락 마감으로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상승 출발을 했던 것은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었는데 장중에 이제 미끄러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났지만 그 반등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마지막에 낙폭을 키우면서 전일 말씀드린 697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는 과정이었는데, 결국엔 이 697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지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 포인트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이루어질 확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상황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30년물도 지금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점점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환율 같은 경우에 1130원대 오늘 다시 한번 더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니케이와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만 양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 다시 한번 더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선물, 나스닥과 지금 S&P 500에 대한 선물 자체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미국 장만 어느 정도 좀 돌아선다면 국내 증시 내일 이렇게 우리나라만 좀 오버스럽게 좀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는 부분. 코스피에 대한 지지포인트는 2070포인트, 코스닥 지지포인트는 697포인트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같이 보면, 장중에 중국 증시에 대한 반등이 따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타났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는 여전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낙폭이 좀 확대가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2번과 3번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엔터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는데, 엔터주, 바이오주, 경업주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지금 시장에서 2018년도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그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특징이 바로 기대감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뭔가에 대한 유형의 자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의 재화를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이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얻어서 그 티켓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인기에 의해 광고 수익이 들어오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신약을 개발한 업체보다는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무형의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자, 경업주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가시화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기관이 매도를 했다는 가장 큰 포인트를 좀 잡는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리 어느 정도 정보가 조금 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에서
그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오늘 시장에서 큰 투매성 매물로 불러일으켜졌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빨간 투자 시간을 통해서 장중 10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터주가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컸는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반등할 여지가 있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반등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요거 방송을 봤던지 뭐 10시 50분 정도 또다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기자들이 실적으로 빠진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게 확실한 건 아닌 부분이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신라젠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결국에는 이 신라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오롱 티슈진, 바이로메드 까지 실적에 대한 의구심,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미리 시장이 좀 돌아설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금일 이제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라고 하거든요. 물론 서민 경제에 곧장 체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봤을 때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에게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화학주 뒤에 이제 케미칼이라고 붙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석유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정시켜서 1차적인 화합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케미칼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화학 업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업종에 대해서 오늘 반등이 생각보다는 미미했다. 사실 15%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이 15%씩 올라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결국에는 OPM이라는 부분 자체가 15%가 뛴다는 것은 기업의 상당 부분이 이익 구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단기적인 호재로밖에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냉각돼 있다는 겁니다. 냉각돼 있다 보니까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는 조그맣게 제한적으로밖에 반영이 안 되고 대신 자그마한 악재도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면서 투매가 속출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고 이 부분 자체는 이제 투매 물량이 속출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크게 빠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주를 조금 가지면서 보시겠는데 일단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창오토텍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 구간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 가격이 조금 잘못됐네요. 어제 가격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성창오토텍부터 잠깐 보시면 오늘 성창오토텍이 만원대치 25% 올랐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자, 이어서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면 자, 삼성전자가 지금 42,550원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지수에 대한 반등에 저는 무게를 조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항상 이 소비주들 소비에 대해서는 가장 이 반도체 업종이 수요가 많은 때가 4분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4분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봤을 때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지금 돌입이 됐기 때문에 기간에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과정을 봤을 때 그래도 이 기간에서 돈 자체를 이런 정기전 접종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진입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미코 한번 같이 보시면 미코라는 기업이 이제 세라믹 히터, 세라믹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여기 자회사가 코미코가 있어요.
코미코도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기도 하고 이 기업이 의료기기 부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 자체가 저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고가 권역 자체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꺾여서 내려오는 과정인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 차트들이 이렇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고 이 미코라는 기업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K케미칼인데요. 앞서서 케미칼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화학주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케미칼 업종 안에서도 이 TK케미칼이 오늘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급등 자체가 나타나면서도 마지막에는 반락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왜냐 갭 상승이 좀 붙었었기 때문에 음봉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은 오늘 상승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두실 필요가 있고 저는 바닥에 대한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결국에는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이지만 6개월씩 진행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4분기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스판덱스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건데 스판덱스가 우리 일반적인 등산복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정장에도 대부분 다 이 늘어나는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치 소재라고 하죠. 이 옷들을 당겨보면 예전에 면 같은 경우에는 뻐덕뻐덕하죠. 근데 최근에 옷 같은 경우에 살짝 늘어나요. 신축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TK케미칼입니다. 그럼 이 TK케미칼이 생산하는 이 스판덱스라는 소재 자체가 일종의 이제 쉽게 스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몸빼바지. 그런 부분에 예전에는 비하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의류에 대한 필수적인 소재로 들어감에 따라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TK케미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코스닥에 큰 변동성이 있던 그런 하루였고 코스피는 저는 생각보다는 좀 양호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이런 모습 본다면 점점 시장에 대한 바닥 권역이 조금 다가왔지 않나. 그리고 적어도 내일 시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 시장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